수학2의 마지막 단어는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활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긴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넓이 하나 나오고요. 뒤에 위치와 거리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정적분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원래 정의에 얘가 들어있었었는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아무튼 뭐 활용 이야기인데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거 꽤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넓이를 저렇게 정적분으로 나타내느냐인데 우리는 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신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 안에 왜 정적분이 넓이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생략하고요. 다음에 혹시 저게 필요하면 그때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X축이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뭐 YNFX 그래프가 하나 있고 요점 X좌표를 A 요점 X좌표를 B라고 해서 이 부분의 넓이 보시면 둘러싸여지기를 X축이랑 Y는 FX랑 X는 A,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고요. 보통 넓이를 우리 대문자 X로 표현하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시면 그거 자체가 넓이가 돼요. 근데 요거를 책에 있는 거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림도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얘가 x축이고 얘를 fx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이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얘도 말은 똑같지. x축이랑 y는 fx랑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을 해보면 음의 값이 나오게 돼요. x축 밑에 있는 녀석은 적분을 하면 정적분의 값 자체가 음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누가 된다? 넓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A에서부터 B까지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fx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마이너스 fx라는 녀석의 그림이 누구냐 하면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이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제가 쓴 게 노란색 그림에 해당하는 거고 흰색이 밑에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가 되는 이유는 역시나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x축 위에 있는 건 양수인데 밑에 있는 건 음수냐 그 얘기도 사실은 그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생략하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x축 위에 있는 거면 그냥 넓이를 구하면 되고 정적분 하시면 되고 x축 밑에 있는 건 정적분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책에서는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냐면 넓이 S라는 건 이게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구분하는 게 약간 귀찮으니까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을 씌운 상태로 정적분을 하면 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책에도 저렇게 돼 있죠.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운 거 이거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정적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을 씌워 놓은 걸 적분한 건 좀 다른데 왜 어떤 경우에 달라지냐면 지금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이면 이거나 이거나 둘이 값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면 y는 fx가 그래서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위에 부분 여기를 이제 뭐 s1, 여기를 s2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럼 S1이라고 하는 부분은 X축 위에 있는 거고 S2라고 하는 부분은 X축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할 땐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요 녀석을 구할 땐 B에서부터 C까지 fx dx 하시면 음의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옆에서 한 것처럼 B에서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어쨌든 보시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하니까 S1이랑 S2를 더하고 싶은데 더하려고 보니까 위에 있는 건 A에서부터 B까지 fx dx고요. S2라는 건 B에서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피접근 함수가 달라요. 적분 구간이 연결은 되지만 피접근 함수가 둘이 다르거든. 이 둘이 다른 걸 어떻게 퉁칠 거냐면 얘는 x축 위에 원래 있었고 이건 x축 밑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아예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얘는 원래 양수니까 절대값을 붙이나마나 어차피 똑같고 얘는 B에서 C 사이에서 fx 음수인데 여기에 절대값 fx라고 하면 알아서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 fx는 누구냐면 얘거든. 그지? 이렇게 얘는 똑같이 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다.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위아래로 넘나드는 녀석의 경우에 식 자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 하셔야 그래야 넓이가 된다는 이야기고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참고로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그냥 통째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B에서부터 C까지 fx dx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써놓고 나서 보면 앞에 있는 건 A에서부터 B까지니까 이건 누구냐면 정말로 S1이고요. B에서부터 C까지 fx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S2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넓이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식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겠다고?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꼴이거든요. 약간 이상한 값이 나온다는 거지. 넓이도 아닌 이상한 녀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적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경우에 따라서 완전 생뚱맞은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건 어디다가 피적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전체 구간을 정적분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절대값을 적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따로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산수는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절대값을 씌우긴 할 텐데 그럼 A에서부터 B까지랑 B에서부터 C까지 따로따로 어차피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책에 정확히 이렇게 워딩은 없지만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인데 이거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적분하는 거. 이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할 건데 그 사이에 만약에 절대값의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즉 이 구간 안에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어.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일단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은 값이 되긴 해요. 얘처럼 A에서 C 사이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렇다면 이건 한꺼번에 적분하면 안 되고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 C까지 따로따로 정적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따로따로 하면 그럼 A에서 B 사이에서는 더 이상 0이 되는 값이 없죠. x축이랑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정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셔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 이렇게 제가 써드릴 테니까 기억을 좀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S1 더하기 S2야. 지금 이 그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하고 싶은데 얘는 말한 것처럼 책에 있는 거대로 하자면 절대값 fx의 dx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래대로는 뭐다?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하고 B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간을 잘 잘라 놓으면 구간을 자르는 기준은 말했지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다 잘라서
각각의 구간별로는 더 이상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정적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나중에 씌우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정적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얘하고 A에서부터 C까지 F, 이거 밑에다 쓸 거 그랬다. 얘하고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적분해서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로 구간별로 잘라서 각각 정적분, 각각 절대값 씌우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게 결국 이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 위에 있는 구간이 어디고 밑에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누구한테는 마이너스 달아주고 누구한테는 안 달아주고 이런 작업들을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마이너스를 다냐 달지 않느냐는 X축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건 그냥 구간별로 정적분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양수였으면 위에 있었다. 음수였으면 밑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구간별로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섞여 있는 녀석도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리가 없어서 이게 지금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도 똑같이 구하거든요. 보시면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gx라는 녀석이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요즘 x좌표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테그랄 구간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고 위에 있는 게 fx고 밑에 있는 게 gx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왜 그런지를 좀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어차피 빼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얘 나름대로 fx x축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치면 fx랑 x축 알파 베타 이 노란색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gx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을 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을 빼서 흰색 빗점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거다인 건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gx 빼기 fx라고 하고 넓이를 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절대값은 똑같아. 부호만 반대인 녀석이 나오거든. 그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정적분 값에서 마이너스만 떼면 알아서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개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뭐 얘를 fx라고 치고 얘를 gx라고 칠 거야. 여기를 s1, 여기를 s2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원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는 fx에서 gx를 빼서 정적분하셔야 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는 gx에서 fx를 빼서 정적분을 해야 하지만 귀찮다는 거지. 그냥 전체 넓이를 표기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 이렇게 쓸 수 있다. 물론 계산은 다른 이야기고 쓰는 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써놓고 나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gx dx 그리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dx 하고 나서 각각 절대값을 달아서 더할 거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왜 따로따로 정적분하고 더해도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시고요. 어쨌든 구간별로 fx 빼기 gx라는 녀석이 0이 되는 순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다 자른 다음에 각각 정적분하시고 각각 더하시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할 때도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림 그려놓은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여기 이 그림에서 S1이랑 S2랑 둘이 같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S1이랑 S2가 둘이 같다고 치면 내가 미친 척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꺼번에 적분할 거야. 그냥 째로. 그럼 얘 뭐 돼야 돼요? 0이라는 값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절대값을 씌운 게 아니고 그냥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 번에 정적분한 거거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S1,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S2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똑같다면 한 방에 적분하면 0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거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2차 곡선이에요. 요 밑에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도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요 밑에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으로 가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얘랑 똑같은 넓이가 되는 어떤 지점이 여기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들인데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 x좌표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비율이 얼마냐면 2대 1이라는 비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2차 곡선이야. 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이 혓바닥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2대 1이 되는 지점이더라 라는 건데 이 2대 1이라는 숫자는 우리 어디서 봤냐면 3차 곡선 이야기할 때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랑 같아지는 게 2대 1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2대 1과 똑같은 2대 1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얘를 편의상 f 프라임 x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그럼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누가 되냐면 f 프라임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fx라고 할 거니까 계산을 하면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게 되거든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에서는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f 프라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증가, 감소, 증가, 극대, 극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이 부분 정적분 값 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되는 거다?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의 차이다. 얼마큼 내려왔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얘가 y는 fx니까. 그럼 극대값에서 극소값까지 함수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이 부분의 정적분이랑 완전히 같은 값이 될 텐데 말했지만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얘랑 얘가 2대 1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미분할 때. 그죠? 얘와 얘가 2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 같아지는 게 2대 1이래. x축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랑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랑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의 차이가 2대 1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미지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증명하시면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랑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원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0이 될까? 얘랑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둘이 이 정적분 값을 더하면 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정적분의 값이 0이 되니 가지고 요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항상 2대 1을 유지하더라. 이렇게 해서 증명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뭐 그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이야기할 때 요 그래프의 개형 2대1 이야기하면 2대1 엄청 많이 써먹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문제 풀 때마다 혹시 나오면 계속 쓸 텐데 요 녀석이랑 얘랑 사실은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요 그림 두 개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좀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는 김에 요 얘기 한 번만 더 강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극대점, 극소점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극대, 극소점이 적분 구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임의의 점을 가지고 도함수를 정적분을 하시면 그건 원래 함수에서의 함수값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식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넓이 같아지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3차 곡선 이야기를 할 텐데 3차 함수 곡선은 우리 미분할 때 이야기했지만 극대점이 있고요. 극소점이 있고 이 둘의 중점 있거든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요 점의 이름이 뭐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3차 함수 곡선은 항상 누구든지 저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라고. 그럼 내가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 그어보자 그랬죠. 이거 옛날에 뭐 접선할 때 그랬나? 뭐 비슷한 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보면 이 직선 역시나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 전체가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위에 부분의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나 이 아래쪽에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나 넓이가 당연히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180도 돌리면 겹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얘랑 얘랑 둘이 넓이가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넓이가 똑같다는 건 왼쪽 부분은 흰색 곡선이 위에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흰색 곡선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흰색을 F라고 보고 노란색을 G라고 보면 그리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한꺼번에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돼버릴 거라고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둘이 넓이 똑같으니까. 그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똑같다는 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림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고 알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요 직선이 요 3차 곡선에 변곡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게 아니라 이런 거든 뭐 이런 거든 어쨌든 넓이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림 전체적으로 대칭이 될 거니까. 그럼 반대로 요 점을 지나가지 않는 직선이면 어쩌냐? 넓이가 당연히 다르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랑 넓이 다르잖아요. 얘는 넓이가 줄었고 얘는 넓이가 늘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넓이는 둘이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구해서 그냥 2배 하시면 된다고요.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하나 더. 얘가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점의 좌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 사이의 차이나 베타랑 감마 사이의 차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 요 교점 3개를 살펴보면 이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 요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교점이 나왔어. 3차 곡선이랑 직선 교점 나왔는데 교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네.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은 변곡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한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그냥 2배 하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걸로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이 해버렸네. 뭐 그럼 하는 김에 외우고 계셔야 할 공식 몇 가지를 정리해드릴 테니까 외우시고요. 수능 볼 때까지만 좀 기억하세요.
실제로 넓이는 보시는 것처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생으로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조금씩 이제 한두 개씩 뭐 요령이 생길 거고 공식 같은 것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 하다 보면 이 정적분을 한다는 건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숫자가 지저분하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수적인 공식 몇 가지를 좀 외워두시고 그 공식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2차 곡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녀석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요. 요점 x좌표를 알파,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 s는 물론 원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그냥 하면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서는 이제 0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절대값을 이렇게 쳐버릴 거라고요. 뭐 a가 음수면 a 자체가 음수면 정적분의 값은 양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시면 될 텐데 결론을 미리 써드리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6은 그냥 생으로 외우는 거고 이 a는 누구냐면 최고창의 개수. 근데 말했지만 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요. 알파하고 베타는 누구냐면 교점 x좌표 두 개. 이 둘의 차이를 세제곱하세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 얘도 제가 증명은 생략은 할 텐데 과정만 좀 알려드리자면 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냐면 얘가 x축이랑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다는 건 이걸 인수분해하면 최고차항 개수는 a고 그 뒤에 인수로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적분함수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건 곱하기니까 어차피 전개를 하기는 해야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통째로 집어넣어서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당연히 이거 전개해봐. a랑 알파랑 베타만 있지 b, c 이런 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하시면 a랑 알파랑 베타만 남을 텐데 걔를 잘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졸린 사람은 한 번씩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2차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최고창의 개수, 교점 x좌표 두 개를 알아내면 된다. 정확히는 교점 x좌표가 필요하다기보다 교점 x좌표 차이가 필요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 찾는 것도요. 교점의 좌표 찾으려면 우리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 푸시면 되죠. 이거 지금 요 2차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랑 베타인데 만약에 뭐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알파랑 베타가 찾아지면 찾아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중간에 미지수 같은 게 껴있으면 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근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뭘 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이 누구냐면 a분의 c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난 지금 두 근의 차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차이를 구해보면 얘는 누가 되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더한 게 나왔고 곱한 게 나왔는데 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거 제곱해서 이거 4개 빼고 다시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지. 그죠? 곱셈 공식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더한 거 제곱하고 이걸 4개 빼버리면 이제 뺀 거 제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보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얘네들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면 되는데 외워두시면 나중에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미지수가 껴있는 경우에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1학년 때 나오는 거지만 두 근의 차이는 많이들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이참에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비슷한 2차 곡선으로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직선, 삐뚤어져 있는 이런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도 얘기를 하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mx 더하기 n,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그럼 저 부분의 넓이도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요. 물론 원래는 이 그림에서는 mx 더하기 n에서 이 2차를 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빼가지고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텐데, 이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x축이 아니라 뭐 어떤 기울기가 0이 아닌 임의의 직선이라고 해도 결론이 똑같다는 거야.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런지를 찬찬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녀석 있죠. 이 피적분함수 잘 보시면 2차 곡선에서 직선 뺀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인수분해 보면 누가 되냐 하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애초에 얘네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면 교점의 x좌표인 알파랑 베타가 근인 2차식이 되잖아요. 얘네 둘이 같다고 만들겠다는 건 여기서 이걸 빼겠다는 이야기거든. 빼서 만든 2차식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빼서 만든 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이걸 알파 베타로 고쳤으면 얘나 어차피 똑같이 생긴 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이 아닌 임의의 직선이어도 결론은 저거고요. 2차 곡선의 마지막은 이건데 2차 곡선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ax제곱 bx 더하기 c, 얘는 a'x제곱 b'x 더하기 c', 요점 x좌표를 알파로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해놓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원래 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겠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원래는 여기서 이거 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고 요거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여가지고요. 우리 보통 양수에서 음수 빼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x제곱 b'x 더하기 c'을 뺀다고 보고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6분의 절대값 a-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조금 다른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피적분함수 한번 살펴보시면 a-a'이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건 알파랑 베타랑 만나는 게 알파랑 베타가 교점 x좌표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가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야. 앞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이 생겼죠. 요거 최고차항의 개수만 요걸로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생긴 녀석이니까 2차 곡선이랑 직선 또는 2차 곡선이랑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3차인데 얘도 x축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3차에서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에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랑 얘 구하는 거 이런 건 안 해요. 이것도 식으로 정리는 되어 있는데 엄청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얘는 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실전에서 써먹어야 외우는데 이건 실전에서 쓰기에
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걔는 생략하고요. 만약에 그거 구하라고 하면 걔를 그냥 손으로 실제로 구하시면 되고, 얘처럼 접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얘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얘도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시면 되는데,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것도 인수분해해보면 이런 건데, 최고차항 계수 a인 건 그렇고, 알파에서 x축이랑 한 번 만났고 베타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피적분함수 자리에 얘네들을 통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뭐 다 부정적분 하시고 뭐 하고 인수분해하면 결론 얘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조금 복잡하니까 굳이 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요 결론만 좀 외우시면 되는데,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얘는 알파가 교점이고 베타가 접점이잖아요. 근데 그림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어디가 교점이고 어디가 접점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직선이랑 x축이랑 3차 곡선이니까 원래는 교점이 3개여야 되는데, 그냥 서로 다른 세 점이 아니라 하나가 접점이고 하나가 교점이기만 하면 이 직선을 쓸 수 있더라, 이 공식을 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접점이고 교점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고요. x축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임의의 접선이라고 해도 왼쪽에서 보시면 느낌 알 수 있지만 넓이는 당연히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임의의 접선이라고 해도 넓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것 같은데,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이 알파라는 점의 좌표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빨리 썼다 칠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렇게 생긴 곡선 위에 1,f1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쳤을 때, 이 곡선이랑 이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거든요. 이 곡선이랑 1,f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풀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야겠죠. 근데 접점 x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f1이야 1 대입하면 4라고 나오고, 기울기는 미분해서 1 대입하시면 뭐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그러면 그림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뭐 1,1에서 접선 그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여기 1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요 점의 x좌표를 찾아야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얘랑 이 접선이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지. 교점 찾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 거예요.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을 풀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텐데, 이렇게 찾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3차에서 접선 빼가지고 dx,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원래는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시면 이렇게 불편하게 풀지 않아도 된다고요. 보시면 3차 곡선이고 1,f1에서 접선 그을 했거든. 그럼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 건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에 따르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문제에 나와 있고, 둘 중에 접점의 x좌표가 1인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뭐만 더 찾으면 되냐면 접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의 x좌표 하나가 필요하면 되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근각에서의 관계 가지고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접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야. 뭐 찾자면 찾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안 찾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점의 좌표 찾으려면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 건데 좌변으로 다 모아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mn에 따라서 원래는 근이 달라질 것이라서 mn을 찾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근의 합, 알파랑 베타랑 감마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야? 1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 3차 방정식 세 근의 합은 1이다 라는 말이야. 근데 이 3차 방정식 어디서부터 온 거였다고? 얘랑 같다고 만들었다고요. 교점의 x좌표들을 근으로 가질 텐데 1이라는 점이 접점이었어요. 접점이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다시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3개인데 이거 3개 중에 1이 2개 있다는 거야. 여기 접점이니까. 3차 방정식이야. 근이 3개야. 그 중에 1이 2개야. 그런데 세 근의 합이 1이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1이고 또 하나가 1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다?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직선,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지 않아도 접점의 x좌표가 나오면 또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정도는 찾을 수 있고 그럼 요 두 점의 좌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생겼다?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3분의 4라는 넓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 엄청나게 자주 나올 녀석이기 때문에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앞에서 했던 접선 이야기까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 풀 때마다 좀 뿌듯해지겠죠. 남들 한쪽 쓰는 거 나는 한두 줄 만에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리가 없어서 얘 좀 지우고 그 다음 4차 곡선도 있긴 있어서 얘기는 하는데 4차 곡선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만날까 말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외우는 김에 4차 곡선은 경우가 두 가지인데 그림이 뭐 앞에서 계속 해서 알겠지만 이게 그 X축이냐 그냥 임의의 직선이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변곡점 뭐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요 삼중근이 되도록 하는 접선 있죠. 이렇게 생긴 접선으로 둘러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중근 여기는 그냥 뚫고 나가는 거. 이걸 X축이라고 보면 X축에 이렇게 뚫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물론 뭐 여기가 삼중근이냐 여기가 삼중근이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4차 곡선의 최고치 계수 A요. 교점 하나가 알파고 또 하나가 베타야. 얘도 마찬가지. 요점 x좌표가 알파고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생긴 모양이 약간 비슷비슷하죠. 요 A는 당연히 최고창의 개수고요. 알파하고 베타 둘 중에 하나는 삼중근이고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알아내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4차 곡선에 또 하나 나오는 건 누구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건데 접점이 두 개인 거. 그죠? X축도 우리 아까 비슷한 문제 하나 풀었는데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 있죠? 이거.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얘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어차피 식은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숫자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도 다르죠. 이거는 삼중근에다 교점 하나고 얘는 여기가 접점, 여기가 접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식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 지금 총 4개예요. 하나는 얘고요. 2차 곡선, 또 하나 3차 곡선, 또 4차는 이렇게 2개.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을 좀 해보면
모양이 약간 다 비슷비슷한데 절대값 a가 붙어 있는 거 다 똑같이 생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점이든 접점이든 점이 두 개밖에 없어야 공식에 넣어서 뭘 풀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수를 먼저 보시면 2차 곡선이라서 3제곱이고요. 3차 곡선이니까 4제곱이고 4차 곡선이니까 5제곱씩이에요. 애초에 넓이라는 건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곡선, 3차 곡선, 4차 곡선의 차수는 그것들보다 하나씩 더 크구나 라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맨 첫 번째 있는 게 6이거든요. 이거는 저 정도는 뭐 대부분 외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식은 사실은 정석에 보시면 아예 기본 문제로 나와요. 증명하시오가. 그만큼 되게 유명한 식이라서 저 정도 공식은 6분의 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기억이 안 나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억하기를 요거는 6분의 1, 요거 12분의 1, 요거 20분의 1, 요거 30분의 1인데 요 숫자의 순서를 우리 시그마 할 때 본 적이 있어요.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그래서 얘를 시그마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2 곱하기 3이고요. 요거는 3 곱하기 4고요. 요거는 4 곱하기 5고요. 요거는 5 곱하기 6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막 부분 분수를 쪼개서 더하고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숫자의 조합이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생겼으니까 요 녀석도 사실은 앞에 있는 두 개가 훨씬 많이 나오지만 얘네들까지 그 규칙만 파악하고 있으면 순서대로 쭈루룩 그냥 다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공식 4개를 좀 손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 엄청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뒤에 있는 거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겠지만 그래도 외우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이거 말고 넓이 얘기는 할 게 사실은 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다음 주에 이거 해설 같은 거 하면서 기회가 되면 마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 94 지금 넓이 얘기는 다 됐고 예제를 풀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마지막에 보시면 속도와 거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책으로 94페이지인데 미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도 속도가 속도 이야기였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속도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니까 그래서 미분 제일 마지막에 속도 한 것처럼 적분의 제일 마지막에도 속도를 할 텐데 미분할 때 뭐 했냐면 위치함수라는 게 나오고 요 녀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속도함수를 또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속도에다가 절대값이라는 걸 씌우면 그럼 얘는 속력이라는 게 돼요. 이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미분은 저쪽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반대로 얘를 적분을 해보자는 건데 그럼 이런 얘기거든.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 근데 이 적분이라는 게 부정적분이야 정적분이 약간 헷갈리잖아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도 자체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돼요. 그런데 책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속도 함수를 주고 야 위치 함수를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속도 함수를 주고 그래서 10초일 때 위치가 어디인지 구해봐 거든요. 위치 함수를 구해봐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위치가 어디니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해서 위치 함수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정적분을 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라는 걸 적분하면 조금 더 정확히는 부정적분은 위치함수 자체가 되지만 정적분을 하면 누가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정적분이라는 건 적분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하시면
속도를 적분할 거니까 위치 함수가 될 거고요. 이거 A에서 B까지이기 때문에 XB에서 XA를 뺀 녀석이 돼요. 이거 뭐 하냐면 시각이 A일 때의 위치, 시각이 B일 때의 위치 그 둘을 빼는 거니까 A일 때 위치에서 B일 때 위치까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XA라는 걸 저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XA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VT, DT 더하면 XB가 된다는 거야. 시각이 B일 때 위치는 A일 때 위치에다가 A에서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B일 때 위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요 A에다가 뭐 0 이런 거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위치를 찾아낼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고요. 결국 정적분하는 것 자체는 아래끝 윗끝 사이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건데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에 조금 헷갈리는 지점은 뭐냐면 시각이 A일 때 위치랑 시각이 B일 때 위치 이 두 개만 보는 거지 이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얘가 카운팅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수업을 시작할 때 여기 서 있었고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내가 수업 끝날 때 다시 여기 서 있으면 수업을 시작할 때와 수업 끝날 때 내 위치 변화량은 빵이에요. 시작할 때도 여기 있었고 끝날 때도 여기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계속 여기에 서서 수업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왔다 갔다 해서 움직였거든.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중간의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최초의 상황이랑 최종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간에 움직인 거리를 재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끌고 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데 걔는 이 움직인 거리와 위치 변화량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수직선이라고 보면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 저쪽이 음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내 위치가 음으로 변하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내 위치가 양으로 변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음으로 2m 갔고 양으로 2m 왔으니까 최종 위치는 다시 빵이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에서는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후진하는 것도 세야 되고 전진하는 것도 셀 건데 후진할 때는 위치 변화량이 음수가 되고 전진할 때는 위치 변화량이 양수가 될 것이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는 이쪽으로도 2m를 간 거고 이쪽으로도 2m를 간 거니까 합쳐서 4m를 간 거거든. 움직인 거리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위치 변화량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만 움직인 거리는 양수만 있어야 돼 라는 소리여서 음수도 양수인 것처럼 카운팅 할 거야 니까 위치 변화량이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만들 거야. 즉 절대값을 씌울 거야 라는 말이고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긴 하되 그냥 속도를 적분할 게 아니라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다?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후진하는 것도 어쨌든 움직인 거니까 그것도 다 양수인 걸로 카운팅을 해보면 결국 속도가 양수인 건 그냥 적분하면 되고 속도가 음수인 것도 양수로 바꿔서 적분할 거니까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할 거다라는 말이고 이건 마치 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니까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정적분을 하면 걔는 위치 변화량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되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식만 잘 알고 계시면 뭐 문제에서 풀라고 한 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한 김에 얘는 옆에 예제를 좀 보고 갈까요? 예제 4번 보시면 95페이지에 책을 좀 있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속도 함수 나와 있죠.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라고 1에서의 위치와 4에서의 위치가 같대요. 1에서의 위치와 4에서의 위치가 같다는 건 1에서부터 4까지 위치 변화량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예요. 네?
시각 1에서의 위치와 시각 4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아요 라는 말은 위치 함수 보통 우리 x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4에서의 위치와 1에서의 위치가 같아요 이고 그 말은 둘이 빼면 0이에요 그런 소리인데 이거 둘이 빼겠다는 건 뭐랑 똑같다? 1에서부터 4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말과 똑같고 속도 함수 쪽에 나와 있잖아요. 1에서부터 4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 dt 얘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를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했냐면 1에서 4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해요. a를 찾고 나서 그 다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찾을 거다? 얘는 다시 1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을 씌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 dt 이렇게 찾을 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약간 지엽적인 이야기라 할까 말까 고민인데 하는 김에 하지. 이 그래프는요. 참고로 저 속도함수 그래프는 A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2예요.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런데 구간으로 주어지기를 1에서 4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 1, 2, 3, 4 1에서 4까지 적분했더니 0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정적분하면 0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2대 1이거든요.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4이기 때문에 그림 이렇게 그려지면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 A를 찾으실 때 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으면 요 그림 그려놓고 나서 A를 찾으시면 되죠. 뭐 1 집어넣으면 X축이랑 만난다고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A가 3이다 이렇게 빨리 찾아지죠. 그럼 그러고 나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인데 그럼 움직인 거리는 뭐 하는 거라고? 넓이 구하는 거라고. 근데 그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얘하고 둘이 넓이 똑같다며. 지금 그거 가지고 A 찾은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아까 말한 혓바닥 공식이니까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이거 2배 하시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막 생으로 정적분 하는 것보다 이 그림 가지고 풀어보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점이 하나가 아니고 점 2개 가지고 두 점 사이의 뭐 위치나 속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냥 둘이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 제가 앞에 설명 한참 나와 있는데 더 설명할 것도 없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그냥 빼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빼서 절대값을 씌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조심하시면 뭐 이 내용도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P와 Q의 속도 나와 있고요. 0에서 모두 위치가 원점인데 2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래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라고? 빼서 절대값 씌우는 거라고요. 그럼 30일 때 아니 30이 아니고 T가 2일 때 P점의 위치랑 Q점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 최초 위치가 모두 원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 P의 위치는 0에서부터 2까지 ft dt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너무 좀 성의 없게 썼나? P의 위치를 뭐 xt라고 생각해 보면 최초가 0이었기 때문에 됐어 그냥 이렇게 하자. 0에서 2초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이고요. 0에서 2초까지
점 Q의 위치 변화량인데 t가 0일 때는 두 점의 위치의 차이가 빵이었어요. 그런데 t가 2일 때 위치의 차이가 30이라는 이야기니까 둘이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웠더니 30이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을 절대값 씌워서 빼는 게 아니고 위치의 차이니까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게 30이란 소리예요. 그럼 절대값은 절대값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얘도 적분 구간이 0에서 2고 0에서 2잖아요. 합치면 되겠네. 0에서부터 2까지 ft 마이너스 gt 아이고 dt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30이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산수 해보시면 답이 되겠죠. 실제로 30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개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은 것 중에 양수인 A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위치 차이라는 건 그냥 빼서 적분하면 돼. 그런 이야기고요. 예제 앞에 몇 개 남았으니까 그거 아주 보고 끝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됐네요. 예제 1번부터. 삼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원점 지나가고요. 3에서 접하고요.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9일 때 F'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9다 그랬거든. 그럼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공식에 따르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진 모르니까 A라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는 3 곱하기 4가 분모 있는 거야.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그중에 3차 곡선이니까 3 곱하기 4라고요. 12분의 절대값 A에 아마 A는 양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 곡선이에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적분하겠죠. 차수 하나 늘어나요. 얘가 9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좌변 다시 보시면 요건 4 곱하기 3이니까 4분의 A에다가 3 하나 약분될 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얘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렇죠? 3은 뭐 이렇게 쭉 약분될 거고요. A의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다. 이렇게 생겼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구해보잖아요.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뭐 될 거냐면 요거 3차 곡선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이거였기 때문에 F'은 미분할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4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x 빼기 1, x 빼기 3. 저건 또 왜 저렇게 생기는 거냐면 3차 곡선이고요. 극소야. 여기 극대고요. 다시 극소값이랑 같아지는 지점이죠. 잘라보면 얘와 얘가 2대 1이에요. 항상 3차 곡선이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극대가 되도록 하는 x좌표가 1이라는 건 f' 입장에선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니까 x축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죠? 1과 3에서 x축이랑 만나는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 뭐 물어봤다고? 2분의 넓이 물어봤다고. 근데 다시 2분의 넓이는 누구랑 같은 거라고?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점의 y좌표가 빵이네? 그럼 결국 뭐 물어보는 거다? 이 점의 y좌표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4면서 원점을 지나고 3에서 접하는 녀석인데 난 뭐가 궁금하다고요? f1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요. 1을 대입하셔가지고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요 문제 풀면서 예제를 미리 안 푼 이유가 해야 될 얘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하고 나서 다시 예제를 풀게 됐는데 보시면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풀고 뭐래 씨발 나 그냥 있는 대로 풀 거야. 해도 돼. 이렇게 정적분 하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알겠지만 넓이 구하세요는 실제로 정적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공식들이 충분히 많이 찾아져 있고 참고서 같은 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시려면 여러분도 그 공식 쓰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정말 모르겠으면 정적분을 하시면 되지만 웬만하면 어떻게든 이렇게 풀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를 항상 의심하는 거고 어떻게 공식으로 풀 수 없을까? 어떻게 그림을 좀 평행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 짜부러뜨리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 예제 1번 이야기였고요. 아이고. 예제 2번은 이차함수가 두 개 나왔는데 1,f1에서 만나고 또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요. 이제 두 곡선이 접한다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1에서 3까지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A하고 B를 좀 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1에서 만났으니까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은 거 둘이 같더라. 또 1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1 넣은 거, 요거 미분해서 1 넣은 거 둘이 같더라. 해가지고 A랑 B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부분 넓이 구할 땐 그냥 1에서부터 3까지 fx에서 gx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구하는 것도요. 뭐 좀 편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제가 오늘 설명 안 했으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쟤는 그냥 정적분 해서 푸시고 다음 세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에도 2차 함수 곡선 나와 있고요. y는 b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쟤네 둘이 x좌표 4에서 만난대요. 닫힌 구간 0에서 4 사이에서 fx랑 b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s, 4하고 a에서 둘러싸여진 부분을 t라고 할 때 s랑 t랑 둘이 넓이가 똑같대요. 2차 함수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둘이 넓이 똑같대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2대 1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나 마나 요 a는 얼마가 될 거다. 6이라는 값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림이 찌그러져 있는 건데 이걸 x축이라고 보고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서 얘랑 얘랑 둘이 넓이 똑같대. 그럼 여기 6이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뜨려서 얘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면 여기가 요점 x좌표가 6이 되는 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래서 둘러싸여진 두 분의 넓이가 같아요. 2대 1이야. 그러니까 a의 값은 6이다. 라는 소리가 되고요. a가 6인 걸 가지고 4 대입해보면 이 점에 y좌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에 y좌표 나오면 b의 값이 얼마인지도 나오겠네요. y는 bx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고 4, 뭐다 뭐 이렇게 찾아지겠죠. 4,8이냐? 그렇게 해서 b의 값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랑 t랑 둘이 같기 때문에 0에서부터 6까지 한꺼번에 적분하면 0이야. 이거 잘 안 보이죠? 이건가? A라고 돼 있네. 아, A지. 6인 건 우리가 찾아서 그런 거고요. 0에서부터 A까지 한꺼번에 적분하면 0이야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를 찾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적분을 해서 A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이 된다고. 이렇게 생긴 식이 된다고. 이렇게 생긴 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2대 1인 걸 알고 있으면 뭐 굳이 연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보자마자 그냥 6이다 라고 찾아진다고요. 밑에 있는 유제들을 포함해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